네. 선생님께서 하트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강의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진 상담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배소영입니다. 네, 오늘 또 특별하게 또 1810의 여러 가지 또 이런 상담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진 상담에 대해서 아주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풀이 해석이나 진행하는 방법들이 카운셀링 스폰서님과 방영이 되었다면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진 상담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시너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소비자가 형성이 되어서 그 소비자들의 이 다음에 또 소비자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계 제한 없이 모두 나의 이 매출과 인맥이 공유되는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팀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팀 속에는 소비자도 있고 협력자도 있고 사업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많은 팀원이 모일수록 저에게는 유리해지는데요. 소비자를 시너지 매니아로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강력한 효과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진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를 잘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 효과를 봤던 소비자분들이 재구매를 하게 되고 소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 명 뒤에 250명의 명단들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효과에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 효과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컵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B가요, A와 B를 비교를 하면 B는 크기가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큰 거죠. 네. 그러면 B가 C와 비교를 했을 때 B는 크기가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작아요. 작은 거죠. 그럼 B는 크기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크다. 예. 작고 큰 컵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사실 어떤 기준, 누구와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점을 정확하게 두지 않으면 사실은 이 효과에 대한 부분도 애매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진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정확하게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진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효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부닥다리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아날로그 시대인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게 소비자가 형성이 되더라도 이 문지를 받지 않으면 도대체 그 고객의 몸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지를 정확하게 받아두고 그리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 할수록 정확한 기준이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효과를 못 보고 있는가, 그리고 왜 효과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체질 체크를 통한 것과 플러스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도 좀 받지 않습니까? 직업에 대한 것도 있고, 가족력에 대한 것,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도 예비 사업자가 될지 안 될지 가능성도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군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람의 가족 수에 따라서 가족 인원수보다 보면은 약간 흥분되는 예비 메가원이 있거든요. 네 명의 자녀를 뒀다 그러면 메가포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비 사업자에 대한 판단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레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식품이지 않습니까? 약이 아닙니다. 먹자마자 효능 발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효과라고 보기에는 엄청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것 하나하나도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소화에 대한 것이라면 소화에 대한 것, 수면에 대한 것이라면 수면에 대한 것, 그리고 아침에 대한 컨디션도 예전에도 참 잘 잤는데요. 발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한테 불면증이 했는데. 네, 그러면 종이에 꼭 적어두시고 보이시죠? 상담할 때 같이 함께 적었던 거. 이걸 까먹을 정도로 효능 발휘를 했네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넘어가 주셔야 클레임이 방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도와주려면 이 문진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진이라고 했을 때 이 두 페이지를 합쳐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리플렛 종이, 긴 종이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도 이 오른쪽에 있는 정보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와 체질정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희는 문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별한 정보가 아닌 것은 저는 일부러 검정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빨간색을 적어줘야 확실하게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검정색, 일반 정보들은 검정색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몸무게에 대한 부분을 적어보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더 날씬해지고 싶어요. 날씬한 분이 더 날씬해지고 싶다. 여러분, 원팩으로 가능할까요? 네. 저는 반반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좀 상식 범위에서 날씬해질 수 있다가 사실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날씬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분은 옛날에 그 몸을 한 번이라도 지나왔던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45kg였다. 그러면 그분은 45kg 될 수 있어요. 근데 45kg가 내가 알기로는 빛의 속도로 지나갔던 사람이다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몸무게였다.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초등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준을 이렇게 봅니다. 뼈말라 인간이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뼈말라 인간은 불가능하다. 건강하지 않은 몸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은요, 키에서 몸무게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키에서 110을 만약에 뺐다. 그러면 날씬한 몸 기준이라고 합니다. 전 이걸 계속 적극 활용하고 있거든요. 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160cm에 지금 58에서 60kg를 계속 셋 포인트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데요. 160에서 110을 빼면 50kg, 50kg가 되죠. 그러면 배소영이 50kg다 그러면 엄청 날씬한 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60에서 100을 빼면은 60kg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58에서 60kg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체격에서 통통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60에서 90을 뺐다. 그러면 70kg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뚱뚱했었습니다. 왜냐면 70kg였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선생님 저 더 빼고 싶어요. 저 엄청 뚱뚱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세요 하고 말만 다 믿지 마시고 아,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구나 해서 내가 먼저 기준점을 제안을 하면서 어떤 불편함이 있기에 몸무게에 집착을 하시는 건가요? 무게는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은데요. 라고 딱 상한선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매 라인이 바뀌고 싶은 건지 부위별로 빼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꼭 여기에서 티키타카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식사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가게를 한다. 손님이 무작위로 막 자기 마음대로 오는 그 가게 영업을 한다. 그렇게 되시면 식사를 정확하게 지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살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미용실, 뭐 속눈썹, 뭐 이런 예약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수면 패턴,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밤낮이 거꾸로 되잖아요. 살이 두 배로 찔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185cm에 180kg를 상담한 적이 있어요. 남자분. 예, 가로, 세로 똑같다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깜짝 놀라서 가슴이 거의 턱 밑에까지 이렇게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2년 만에 50kg가 찌셨다고. 미국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쿠팡 이 상담을 하는데 밤낮이 바뀐 상태로 일을 네, 했고 하루 한 끼 배달 음식을 먹었는데 그 정도가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면 패턴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활동 패턴이 많이 걷는다 아니면 뭐 누워있다 앉아있다 기타 등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효과를 잘 볼 수 있겠구나. 야, 잠 해결 못하면 효과 안 나겠는데 내가 확신을 주는 멘트는 조금 삼가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소득 수준을 보시면서 또 눈높이 맞는 가격 제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빨간색으로 쓰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의 니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시에 좀 더 자세하고 깊게 물어보셔야 되는 파트가 여기입니다. 다이어트 적지 마세요.
다이어트 아닙니다. 더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먹어도 살이, 안 먹어도 살이 찐다. 라거나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거나 요요 때문에 뭐 고생했다라던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왜 고민하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 몸무게를 적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몸무게가 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10kg 빼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혹시 10kg 뺀 게 언제쯤이시죠? 몇 살 때 몸무게시죠?를 저는 꼭 물어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0살 때 그 몸무게였다는 것은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고등 시절에 그 몸무게였다면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라나는 성장기에 지나가는 몸무게는 지나가셔야 됩니다. 레디고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20살 때 유지되던 몸무게가 나의 세트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부터 보통은 망가지죠. 술을 먹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 아닌 이상한 밥을 먹으면서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 20살 때 65kg였다면 그 몸무게가 세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5kg가 쪘다 이런 거는 금방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이어트를 해본 것을 또 체크를 해볼 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도를 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옛날 프로그램이긴 했지만 우리 지방 제거하는 카복시 주사였나요? 네. 복부의 카복시를 정말 20대 이상 맞았던 분이 있었어요. 배가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끝까지 안 빠졌습니다. 근데 그분은 배에 그 카복시 같은 어떤 주사 성분들을 너무 많이 맞아서 자기도 나중에 인정하더라고. 주사해도 안 되더라고. 그게 녹여내는 거 아니면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굉장히 시겁했다. 그런 고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은 괜찮지만 뭔가 계속 약을 사용했다거나 주사요법을 냈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주의 깊게 체크를 해주시면서 야, 이분 잘 안 빠지겠는데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력 같은 경우에는 체질을 보는 거겠죠?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이 잘 안 붙습니다. 근육이 안 붙어요. 그래서 살이 잘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에 대한 체질, 그리고 원팩 효과에 대한 기간, 도 이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의 경제력 또는 고객의 니즈에 대한 간절함이 여기에 적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만 원 미만 그러면 저는 줄넘기 줄넘기를 원하시는군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거의 돈을 쓰지 않고 다이어트 빼겠다. 뭐, 요런 뜻이기 때문에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10만 원 미만으로 얼마를 빼고 싶으신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쳐드리는 편입니다. 마지막에 기타 부분은요, 약을 얼마나 섭취했는가, 질환이 있었다면 언제부터였는가, 그리고 수술을 했다면 어떤 장기를 제거했는가, 이런 거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를 통해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특이사항들을 여기다 추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체질 정보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 위에 적혀 있어요. 이 질문들에 대한 기준이. 건강 개선 및 다이어트가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뽑아놓긴 했지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체질인지 아닌지, 살이 잘 빠질 수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 즉, 신진대사가 잘 되는 체질인가를 체크하는 게 이 체질 정보 체크리스트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진대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가져다 대어 보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좋은 체질 상태의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에게, 지금 잘 먹고 있는 부분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잘 먹고 흡수하는 부분 때문에 살이 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해석을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먹고 흡수하는 것, 그리고 잘 배출하는 것, 그리고 잘 자는 것에 대한 기준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안 좋은 상태는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고 글을 적고요. 그리고 여러 개 몰려 있다. 그러면 뭐 스트레스면 스트레스, 간 기능 저하면 간 기능 저하 이런 부분들을 형광펜으로 딱딱 칠해드리고 이것이 핵심 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공감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는요, 사실 저는 수면과 함께 묶어서 봅니다. 스트레스, 수면. 그러면 이 스트레스, 수면에 대한 질문을 무엇을 체크를 하는 거다? 잘 자는지, 그리고 잘 먹고 흡수를 할 수 있는 몸인지, 잘 싸는 몸인지를 보기 위한 질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 yes or no는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수면 상태가 좋은가, 이분의 소화 흡수력이 좋은가를 알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는 건강의 최악이죠, 최악. 그러면 스트레스를 딱 받았을 때 무조건 근육과 몸에 대한 심혈관에는 수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팍 열받으면 여러분 뒷목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뒷목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해당되는 근육이 빡 수축이 되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에 영향을 무조건 주고요. 그리고 당연히 수축하니까 머리털도 빠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혈액순환에 대한 문제도 일으켜질 수가 있겠죠. 손끝, 발끝, 귀끝 이런 부분들이 좁아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깨도 많이 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뭉침 체크할 때는 꼭 무조건 스트레스다 라고도 단정지어 얘기하지는 마시고 그 자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너무 말려있는 분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화불량에 대한 부분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이 분명히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소화력이나 대사 기능이 좀 떨어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살이 잘 안 빠집니다. 빠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꼭 짚어드리는 게 그 피로감 이야기할 때는 피가 늙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로감. 그리고 피곤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피의 영양이 빈곤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대한 거는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시겠지만 수면을 만약에 푹 잠을 잘 못 잤다. 그렇게 되면 수분 대사가 엉망이 됩니다. 왜냐면은 잠을 자야 몸에 있는 이 수분감이 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밤낮이 거꾸로 되어 있다. 왜 밤샌 날 얼굴이 오히려 더 푸석푸석해지시는 거 느끼시죠? 그렇기 때문에 붓기에 굉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고객이 살이 잘 안 빠지고 붓기가 늘 있는 것 같아. 잠을 재우세요. 잘 자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붓는 부분이 꼭 영향이 있다. 그럼 언제 자야 되는가? 예전에는 호르몬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 잠이 그때는 웬만해서는 주무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간대 타이밍을 맞춰서 주무셔야 깊은 잠을 잘 수 있다고 하거든요. 호르몬도 그때 제일 많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0시와 2시 사이에는 잠을 자고 있는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초대사의 가장 핵심이 소화입니다. 소화. 그래서 몇 끼를 드시고 있는지, 식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준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어, 저녁의 마지막 식사와 아침 첫 식사가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있는데도 아침이 배가 고프지 않다. 그러면 소화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럼 살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저녁 몇 시 마지막에 드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 안 고프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 꼭 알려주셔야 되고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 사이사이에 3, 4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지 않다. 위가 내려가 있지 않다. 그러면 위가 부은 겁니다. 간땡이가 부은 겁니다. 그래서 부어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소화가 너무 안 되시네요. 그러면 살이 안 빠집니다. 라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백질을 양을 좀 줄이시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안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공복, 그리고 식단,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래서 저는 꼭 적는 게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가. 그리고 중간에 깨는 게 있는지, 그리고 끼니를 몇 끼를 드시고 공복감이 있는지를 추가로 꼭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번에 대한 이 질문이 제일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만 정확하게 체크해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에 대한 질문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2번에 대한 거는 사실 뭐 체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영양이 부족되면 살이 잘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양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셋 포인트라던가 이 사람 효과를 잘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복됐다거나 잘못된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하셨다. 그러면 굶었던 시간, 약을 통해서 굶었든 의지를 통해서 굶었든 굶은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식욕은 무조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고 우리 제품이 들어갔다. 선생님 미친 듯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계속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제품에 대한 효능이 좋아져서도 있을 수 있지만 약을 끊었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제품 탓이 아니고요. 약으로 억눌렀던 것들이 뛰쳐나와서 그런 거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영양을 좋은 걸 많이 넣어주면 멈출 수 있습니다. 해서 워워 시키면서 쉐이크를 많이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이나 뭐 주사나 이런 화학적인 방법들을 많이 했다면 당연히 독소가 많이 쌓여 있겠죠. 그러면 림프가 엄청 막힙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얼굴 턱살. 그래서 그쪽이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점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효과가 늦을 수도 있겠다 추측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인스턴트, 편식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염증이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셀룰라이트 같은 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인스턴트를 굳이 먹을까요? 바쁠 겁니다. 아니면 귀찮거나 아니면은 차려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오히려 땡땡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먹고 효과 보더라도 유지식 진짜 안 챙겨주면 요요 오실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를 미리 숙지를 시켜놓으면 정기구독에 대한 것도 단백질로 잘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출산 경험이 많다. 뭐 아이 하나, 두 명, 세 명, 당연히 고갈난 상태겠죠? 그래서 영양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약한 손톱 탈모도 당연히 단백질 부족한 현상으로서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라고 하는 것은 소화력이 최악입니다. 엄청 안 좋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위기능이 떨어지고 단백질 떨어지면 근육이 떨어지면서 요요가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주시면서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요즘 저도 새롭게 알게 되었던 이야기 부분이 밥을 굶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석이 생깁니다. 위산은 많이 나오다가 조절이 돼요. 근데 담즙은 나왔다가 멈추게 되면 담낭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게 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욕 억제 주사라던가 뭐 위고비라던가 약을 너무 많이 드셨던 분들은 담석 조심하십시오. 간 체크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탄수화물에 대한 부분도 영양 상태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문제보다는 그냥 식습관일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가짜 배고픔일 확률이 높겠죠. 그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은 술, 떡, 빵, 면, 과자. 네. 예, 그래서 한 글자로 되어 있는 것들 다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반찬에 체크가 되어 있다. 이거는 올바른 식단일까요? 뭐, 잘못된 입맛이죠?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제, 이 사람 외부 음식 많이 먹었네. 독소 유입이 많네. 이렇게. 여기에도 그 달달한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앉아 계시네요. 네, 그래서, 예, 그분 누군지를 모르실 수 있어요. 남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달달한 거 야채 안 먹고 이렇게. 네, 이런 분들은 원팩을 하시게 되면 입맛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채 안 먹는 거 잘못된 거예요. 자, 면빵, 떡, 뭐, 요런 거. 차라리 밥이 좋다라고 인식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어머님들이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밥 한 그릇 먹으면 살찌잖아. 그래서 떡 두 조각 먹었어요. 어머니 밥 두 그릇 드신 거예요? 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아니, 가래떡 뽑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방앗간 가서 가래떡 뽑을 때 그 쌀 이런 거 그 밥 진짜 많이 넣는 거 아시죠? 그 농담 아닙니다. 예, 밥 두 그릇 정도 돼야 가래떡 하나 뽑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살이 덜 찔 거다 하지만 밀도가 높다는 거, 그거 꼭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밥을 차라리 한 그릇 다 드세요.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그리고 복부 지방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이 먹었으니까 찐 거는 맞아요. 근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활동량이 너무 작아지면요. 근손실이 일어나면서 내장 지방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밀도 높은 탄수화물이겠죠. 술, 이런 것들이 과당,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이 복부 지방을 부르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고요. 이런 경우 있어요. 밥을 많이 안 먹는데 배만 유독 나와 있어요.
그분은 근육이 너무 없어서 배만 나오는 경우인 겁니다. 엉덩이 근육이 없어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을 오히려 단백질을 가득가득 넣어주면 많이 많이 드시잖아요. 배가 빠져요. 그거 꼭 체크하실 수 있게끔. 근데 아랫배는 똑배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탄수화물이 쥐약입니다. 쥐약 이거 사투리인가요? 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간 상태가 안 좋은 거겠죠? 지방간이라는 거는. 그래서 식곤증이 있다. 그리고 지방을 잘 태우지 못한다가 지방간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에요. 이때는 비타민 B군을 많이 넣어주실 수 있게끔 리브케어 같이 들어가면 효능 효과 있습니다. 효소 같은 거요. 그 대사성 질환에 대한 체지방 부자 체크는요. 안심시켜 드리세요. 혈액순환 시켜주고 대사 기능 올라가면 살이 잘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간 기능 저하에 대한 부분은요. 이것도 잘 먹는 거, 흡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혈액순환과 대사 기능에 해당되는 구간인데요. 소화불량에 대한 부분은 처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대사가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겠죠? 피로감, 식곤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피로감은 아까 피라고는 얘기 드렸지만 식곤증에 대한 부분이 꼭 간 때문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부족해도 너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바이타팩을 2봉지를 줘본다던가 살이 왜 이렇게 안 빠지지? 근데 식곤증이나 이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 간을 좀 쉬게 해줄 만한 아니면 비타민 B군을 가득 넣어줄 만한 비타리프트, 그 바이타팩,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가득가득 넣어보시면 또 바로 반응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투루부린을 2~3개를 막 연달아서 진하게 많이 먹여보게 되면 또 소화가 잘 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셀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장 지방이 이동한 우리 이소성 지방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간이 너무 또 에너지가 없다. 염증이 많다 하시는 경우도 이 셀룰라이트로 굉장히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잘 쓰지 않는 거예요. 그쪽 근육을. 그래서 특히 어머님들은 출산하시고 나면 배에 이렇게 힘을 주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출산 안 했는데도 배에 힘 주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20살 때. 지금은 아니다. 예, 복근을 만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배에 복근을 뭔가 근육을 힘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셀룰라이트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대한 힘을 좀 늘려보실 수 있게끔 신경을 써본다던가 또 추가로 해보시면 도움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숙취나 장기간 약 복용을 하시는 분들도 간이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살이 잘 안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호르몬에 대한 부분은 답니다. 왜냐면 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먹는 것, 잘 자는 것, 잘 싸는 것도 여기 호르몬 불균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혈액순환과 피 안에 들어가는 영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체크가 많이 되어 있다. 살 잘 안 빠집니다. 이거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생리통과 불균형에 체크가 만약에 되어 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체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체 쪽으로 피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생리통이 극심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체 쪽으로 부종이 심하겠다. 하체 비만이겠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갱년기 여성이다. 당연히 신진대사가 많이 떨어져 있으시겠죠? 이때는 여성 호르몬을 서포트할 수 있는 호르몬제를 같이 넣어보신다면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폭식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임신했을 때 과일이 땡겨요. 그러면 아이가 지금 딸기가 먹고 싶대요. 이런 얘기 막 하시나요, 요즘도? 하죠. 예. 우리 아이가 마라탕 먹고 싶대요. 뭐 이렇게. 뜻이 내 몸에 부족한 것들이 입에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또 이렇게 식욕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뭐를 먹고 싶은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재료들이 뭔지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많이 쏠려 있다. 그러면 고기 많이 많이 드세요. 탄수화물로 쏠려 있다. 오늘 활동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폭식이 무조건 나쁘다. 잘못된 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배가 너무 고프다라는 걸 숨기지 말고 나한테 얘기를 해라. 뭐 먹고 싶은지 뒤에서 먹지 말고 라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대한 저하에 대한 것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게 대사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알약 종류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태우기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 여성 호르몬 질환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거의 자궁 근종일 확률이 높죠. 이거는 하체 끝까지, 자궁 끝까지 순환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자궁 근종, 성근종, 뭐 생리통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꼭 체크를 해두시고 생리기간 같은 것도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출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양이 당연히 부족하고 호르몬이 굉장히 급변하게 되는 것을 느꼈던 시기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겪은 적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적어도 4주 만에 몸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최소 8주는 그래도 가야 두세 달은 지나야 몸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이 2명 낳았다 하면 최소 8주, 3명 낳았다 하면은 최소 16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환장애입니다. 말 그대로 순환이죠. 여기에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에 대한 대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혈액순환을 알 수 있는 구간이고요. 손발이 저리거나 손발에 냉증이 있다. 우리 단순하게 피가 끝까지 안 갔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근육이 부족해서 차가워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피가 너무 부족해서 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아까 소화가 부족하고 그리고 손발도 차갑다. 그러면 한 번은 물어보세요. 빈혈 수치 같은 거 어떠시냐고. 몸이 좀 많이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는 느낌인 건지. 그래서 투루우린을 먹었을 잠이 많이 온다던가 소화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던가 오히려 너무 역해서 못 먹겠다라던가 그런 성분과 함께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붓는 거에 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부어 있어요. 그럼 대부분은 지난날의 과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네, 가슴에 손을 얹으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건데요. 사실 지난날에 어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부종이 생겼던 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서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진짜 심장에 문제가 있기는 한 거겠죠. 그리고 오후에 부었다, 몰린 거예요. 쏠린 겁니다. 그래서 하체 순환이 너무 안 됐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런 질환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치료원팩 먹으면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효능 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안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몸무게 곱하기 30ml가요. 정량입니다. 가끔 이런 걸로 태클 거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물 많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요. 저는 물 먹으면 안 되는 건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몸무게 곱하기 30ml 이거 이미지 찾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내 몸을 돌려내는 정량이라 여기에서 추가로 더 먹던가 아니면 유지하던가 이거 이하로 떨어지면 저수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수분 미달?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탈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액도 물이고 피도 물이고 이 장액도 전부 다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0kg다. 그럼 6, 38, 1.8리터는 최소 먹어줘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 벌컥벌컥만 아니면 됩니다. 2시간에 1리터 이상을 드시게 되면 소변으로 그냥 다 나가는 겁니다. 소변기를 그냥 씻어주는 느낌. 그래서 물에 있는 미네랄까지 쏙쏙 흡수를 하고 싶다. 2시간에 한씩 1리터를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못 가렸네요. 그래서 최근에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요. 이렇게 이제 상담을 쭉 해서 이 사람은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 호르몬 불균형에 유독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뭐 3개, 4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장 체크가 많이 되어 있던 부분을 보니까 영양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니 식욕 억제로 밥을 굶었다가 폭식했다가 술 한잔 했다가 폭식했다가 또 굶었다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면서 70kg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셋포인트가 70으로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수면에 대한 것도 들어봤더니 잠을 잘 못 잔다고 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대요. 잠을 잘 안 자도 피로감을 못 느낀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여기 6가지 중에 2가지만 해당되어도 살이 잘 빠지지 않거나 건강 개선이 어려운데 지금 유영님은 벌써 3개나 해당되시는데 공감되시나요? 이 원인들이 했더니 맞아요. 저 영양 부족일 것 같아요. 너무 폭식만 했던 것 같아요. 라던가 이런 얘기를 자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3가지의 원인은 수면이나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소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밥 한 끼 먹는데 배 안 고픈 게 정상이냐? 20시간 넘게 공복을 유지했는데 왜 배가 안 고프세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나보다 키도 크면서?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네요 라고 공감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양이 부족이 되니 계속 식욕이 터지는 거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호르몬까지 불균형이 되다 보니까 살이 죽어라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 제안을 당연히 메가 원팩으로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몸에 스트레스도 받고 있고 영양이 부족해지면 염증 많아지고 독소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치료원팩 통해서 혈관 청소하시고 양질의 영양을 메가원팩을 통해서 많이 많이 넣어주면 밥 먹는데도 살이 빠질 걸요 했더니 실제로 지금 밥을 마음껏 먹거든요. 심지어 중간중간 술도 먹었어요. 근데 2주를 했는데 근육이 2kg 늘고 체지방이 2kg 빠졌어요. 그래서 몸매 라인이 싹 빠지면서 붓기가 안 빠지게 된 잠을 잘 자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만족해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좀 많이 먹고 다음 달 하겠다기는 프로세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사례 3가지로 해석을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태통통으로서 고무줄 같은 체질의 사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거 가렸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네. 이분을 체크를 해봤더니 스트레스 수면, 탄수화물 과잉, 간 기능 저하의 체크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봤더니 가스가 많이 차고 똥을 잘 못 싼다. 그래서 배출이 원활치가 않다라는 게 확실해졌고 소화력은 자기가 아침은 배가 고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점심 저녁은 배가 너무 고프대요. 그래서 억지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점심을 가득 먹고 저녁을 안 먹는데요. 근데 8시에 눈이 돌아가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그게 너무 많아. 그럴 거면. 굳이 그렇게 왜 하냐 했더니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변비가 있고 식사에 대한 부분이 좀 안 좋았다. 그리고 이게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설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주요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탄수화물 과잉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간 기능에 대한 부분도 좀 안 좋았었어요. 셀룰라이트 숙취, 피로감, 식곤증의 소화불량. 그 외로는 혈액순환은 뭐 중간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클로징을 이제 해드리기를 7일 원팩을 먼저 해보자. 그래서 혈액순환을 시켜주게 되면 우선은 배출이 되게 되면 소화력이 풀어지고 먹는 거는 단백질로 케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식욕은 충분히 수분과 함께 쉐이크를 충분하게 먹어주면 멈춰질 겁니다. 배고프면 그때 또 드세요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순환이 되면서 붓기가 싹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7일원 배가면서 3kg가 빠졌거든요. 저녁을 밥을 먹었고 수면이 굉장히 편안하게 취했고 가스가 싹 빠지니까 배가 엄청 가볍고 머리가 안 아프고 붓기가 빠진 거죠. 그래서 자기는 모르겠다 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붓기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대한 좀 제한, 그 카드 한도를 최근에 줄이는 바람에 이제 4주만 결제를 하고 지금 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많죠? 멋이. 네. 네, 굉장히 체크 사항이 많았는데요. 수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셨어요. 살도 많이 찌시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1번부터 6번에서 영양 부족도 체크가 마찬가지긴 했는데 1번부터 6번 모두 다 해당되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탄수화물, 간 뭐 다 안 좋은데 수면이 제일 최악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 3시에 주무시고 뭐 4시에 뭐 일어난다던가 잠을 5시간 연속으로 못 주무시는데 피로감을 전혀 못 느낀다.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됐었고 커피를 끊어도 해결이 안 되고 잠이 계속 안 오는 상황.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수면이 바뀌게 되면 식욕과 부종 무조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해야 되지만 마음처럼 안 된다. 저보다 많은 지식 정보가 있으셨어요. 스포츠 역량도 알고 계셨고 운동선수를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돼요. 수면이니까. 그래서 수면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를 했던 상황이었고,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 혈액순환을 시켜서 많이 개선이 되면 피랑 수면이 해결되면 그 뒤로부터는 풀어지실 겁니다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수면은 호르몬과 수면이 개선이 되면 풀릴 일이고 소화나 영양도 좋은 걸 넣어주면 그때는 또 식욕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해서 7일원팩으로 순환을 제안을 드렸더니 혈액순환을 시킨 지 일주일 만에 딥슬립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 조금 더 딥슬립을 시키기 위해서 데이캄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푹 잠을 주무시게 되면서 메가원팩이 16주가 들어갔고 4주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당뇨나 혈압에 대한 수치가 있었는데요. 약을 먹어도 정상 범위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상 범위까지 들어오시게 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본인도 좀 놀랐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는 식욕에 대한 게 좀 눌러지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하시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빵과 과자가 멀어지더라. 생각이 안 나더라라고 얘기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다이어트 니즈가 찐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체크를 해보니까 특이하죠. 영양 부족과 탄수화물 과잉 두 개만 체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즉 뭐예요? 밥을 똑바로 먹으면 살이 빠질 수 있겠다 였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뇌졸중에 대한 증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이어트 원인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이 엉망이어서 살이 쪘다. 그리고 배출이 너무 안 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똥만 잘 싸면 빠지겠는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7위원 100 추천드렸어요. 근데 한 달 알바값이 30만 원이라고. 그래서 살 수가 없다라는 대답이 돌아와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해서 비프랩 하나만 드시겠어요? 했더니 그거는 알겠다 했어요. 그래서 비프랩 한 통을 추천을 드렸고 식단 코칭을 틱하게 했습니다. 라면 안 돼, 뭐 안 돼, 딴 거 안 돼, 좋은 것만 먹자라고.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요 2kg에서 3kg가 감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느낀 거죠. 그래서 피프라임 꾸준하게 먹는 걸로 메가2 시스템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해서 STP 후 메가온팩 8주를 구매하셨고요. 지금은 현재 약 8kg인가요? 거의 그 정도 감량이 되어 있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운 사람이지만 문지는 어차피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누구나 문진을 가져다 대면 무조건 친해질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저는 많이 얻고 있고요. 지금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 just a minute입니다. 예, 질문 사항을 받아두면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알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몸을 관리하고 효과 보여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의 제 이 문진 하나로 지킴이가 될 수 있다는 이 시스템에 정말 놀랍고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소 지루한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셨겠지만 복습을 통해서 현재 모든 고객들의 체질 체크 다시 한 번 더 해보면서 효과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